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 289회 금요일 순서 유승균 PD입니다. 덕질인이 앉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얘기입니까? 시리아 내전과 그 결과가 가져올 국제적인 향방의 이야기. 진짜요? 두두둥. 오랜만에 이슬람에 대한 얘기를 하겠군요. 덕질인과는. 잠시 후에 광고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지친 당신에게 평산네이처 야왕데이 야왕나잇, 한국이 처음 만난 반값 생리대 29데이즈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오늘날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용 노트북 싱크패드 T 시리즈. 지금 바로 액세스몰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건강기능식품 야왕 데이. 좀 빨리 나오신 야왕 나이트. 체내 흡수율을 높인 농축 홍삼. 야왕 데이. 평산네이처의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뛰어난 가성비로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킬 아이디어 패드. 지금 바로 액세스몰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네, 싱크패드의 하드 용량 업그레이드 시 30% 추가 할인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노트북 살 때 일종의 업그레이드는 기본이죠. 그래요? 그 뭐 HDD를 추가한다든가 램을 추가한다든가. 아, 네, 그건 하시는 분들 많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살 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고 나중에 뜯는 것보다. 네, 맞습니다. 게다가 XSFM 전용 쿠폰을 쓰면 여기서 조금 더 할인이 됩니다. 네. 심지어 블루투스 마우스는 이 기간 중에 1,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저는 레노버의 블루투스 마우스를 그 빨간 콩이 안 붙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것도 그냥 그 옛날 감성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1,000원에 판매하는 블루투스 마우스는 좋아서 사는 게 아니고 어쨌든 필요하니까.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싸서 살 거면 사지 마라. 비싸서 못 사는 거면 사라. 액세스몰에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싸니까 사요. 저도 블루투스 마우스는 네. 다이소에서 그냥 제일 싼 거 사가지고 쓰거든요. 아 진짜? PC용 마우스는 버티컬 마우스를 쓰는데 네. 노트북용 마우스는 굳이 뭐 좋은 거 돈 쓸 필요도 없다 싶어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사실 쓰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필요하신 분들은 알아보세요. 그리고 노트북을 사면 항상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도킹 스테이션. 아, 있으면 뭔가 천하를 얻은 듯한 기분이 들 테지요. 근데 은근히 비싸죠. 맞아요. 왜냐면 저 데스크톱 하고 말지 뭐하러 싶어가지고 안 사는 사람들 많아요. 네, 도킹 스테이션도 50%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도킹 스테이션을 뭐 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으면 기분 좋을 것 같다는 환상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네. 노트북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은 레노버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 주세요. 액세스몰에 들어가셔가지고 코드 받아서 한국 레노버 사이트로 가보십시오. 광고한 사람은 윤세민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고한 사람은 윤세민 에디터였습니다. 알라후 악발 알라후 악발. 단편적인 서아시아 뉴스. 이슬람 덕질 K. أشهد أن لا إله إلا الله أشهد أن لا. 네. 덕질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와서 듣기 시작하신 분들은 네. 잘 모르실 테지만 뭘? 아, 그렇죠. 제가 이슬람교와 그 이슬람 문화, 아랍권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많습니다. 약 한 80회 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네. 134A회였나요? 아니, 132B회부터 시작했네요. 네. 한 7, 8회 했어요. 네, 그 알실의 암흑기였죠. 143B회까지
그런데 이제 143 비회가 네. IS가 어떻게 발응했고 그렇죠. 최근 몇 년간의 이야기를 했던 거였는데 한 3년 정도 지난 지금 보니까 그때 제가 참조했던 정보 중에서는 이제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명난 것도 많았고 잘못 진단했던 것들을 참고했던 것도 많았고 그래서 사실관계가 여러 개가 틀린 것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143회 찢어진 입이라고 막 당당하게. 아니 당당하지. CIA도 틀렸는데. 알았어요. 143 비회를 AS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네. 시리아 내전과 이라크 내전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년 있다가. 왜냐면요. I was wrong. 이라크 네. 내전은 끝났고요. 네. 그렇죠. 시리아 내전도 거의 99.9%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아, 근데 저는 그 덕질인의 전 이슬람 방송 있잖아요. 네, 이슬람 유산 덕질기. 네, 제가 살면서 느꼈던 제 삶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이슬람 문화 관련 교양이었어요. 교양 지식. 아직까지도 그런 그 콘텐츠가 안 나오고 있어요? 따로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알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바시르와 왈츠들 다큐멘터리를 본 다음에 바시르가 암살된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해도 그 역사 전체를 공부해야 되더라고요. 그럼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그 이슬람에선 덕질기를 되게 열심히 한 3번인가 4번 정도 들었는데 그게 틀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3번인가 4번 들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럼 편집한 제 잘못이죠 뭐. 예. 그러니까 만든 제 잘못이기도 하고요. 네. 그 순간 무슨 얘기했는지는 다 이해됐다고 생각하고 들었는데 다음에 아랍 관련 뉴스를 또 클릭해도 또 모르는 말이고 단어를 까먹어서 그래 단어를 까먹어서 그런가요? 그게 좀 커요. 예. 네. 그 개념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만큼 그 매체에서 서아시아권의 얘기를 자주 듣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 외에 뭐 저는 할랄 푸드 얘기도 한 적이 있었고 네. 여러 가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이해가 쉬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만 붙들고 드립 답했으니까. 네. 아무튼 그런 얘기를 그 아실의 암흑기에 한 적이 있어요. 덕질인. 오늘과 내일은요? 시리아 내전과 이라크 내전이 네. 실제로는 3년 전에 제가 봤던 것과는 좀 다른 내용들이 몇 개 들어있어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네. 끝났거나 끝나가는 내전이 중동 정세에는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네.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 멋있다. 제가요. 빠바바밤. 이제 방송 내용이 쌓이니까 제가 미래에 대해 예측한 볼품없는 내용들이 지금도 전시돼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 요파시에서 2014년에 프로야구 성적을 예측한 적이 있대요. 네. 네. 그래서 UMC가 야구를 1도 모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어떤 트윗을 최근에 보았는데 예측해봐라 어디 덕질인 고고씨. 아니 근데 내일 할 거예요. 프로야구 성적 예측은 진짜 섭부르네요. 그건 진짜 죽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건 전체적으로 제가 여러모로 어리석습니다만 그때는 방송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차피 박제 당하는데 그걸 막 떠들어. 나랑 똑같네요. 난 그거 이슬람 유산 덕질기 만들 때 방송을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들어오니까. 넌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만드는 방송에서 한 짓이잖아요. 만약에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오늘 내일 방송을 들으시고 관심이 생기셨다. 혹은 배경 지식이 더 필요하다. 이슬람 유산 덕질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차를 말씀드렸습니다. 143 비회는 듣지 마세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걸 들어보고 와가지고 그건 많이 틀렸거든요.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시리아와 이라크의 내전이 끝나갑니다. 끝났고요. 시리아 내전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벌어진 내전이었으니까요. 2010년과 11년 중동에는 비단 아랍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 이집트라든가 그렇죠. 리비아라든가 중동 쪽에는 매우 신기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민주화 혁명이요. 손희상 선생이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얼마 전에. 네. 그리고 우리는 자스민 혁명이라고 많이 듣고 있죠. 네. 이 아랍 민주화 혁명이 11년 시리아까지 도착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리아는 내후 외환이 굉장히 심각한 나라입니다. 안으로는 이 나라는 독재 정권이 들어서 있잖아요. 아사드라는 성을 가진 아사드라는 성을 가진 부자가 지금 집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 아사드죠. 바샤르 알 아사드. 이 아사드 정권은 알라위파라고 하는 이슬람의 그 소수 종파인데 이 독재 정권에 대해서는 도시 지역이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반면 농촌 지역은 기근으로 인해 많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네. 그랬습니다. 특히나 이 시리아는 양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다마스쿠스와 알레포가 중세부터 계속해서 지역 갈등을 일으켜왔어요. 여기는 화개장터가 없나 보네요. 멀고요. 그렇죠. 오사카와 도쿄 같은 거죠. 네. 그래요. 시리아 지도를 펴놓으시면 보기 쉬우실 텐데 다마스쿠스는 서쪽 중심부에 가 있고요. 서북쪽 중심부쯤에 알레포가 있습니다. 즉 이 나라는 서쪽에 뭔가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다마스쿠스를 장악하고 있는 이 아사드 정권. 이 사람들이 일명 중동 바트당이라고 하죠. 사회주의 스타일의
정당인데 이 사회주의 통치에 의해서 피해를 봤어요. 왜냐하면 알레포는 지주 위주의 지역이거든요. 세금을 많이 얻었다. 네. 그리고 알라이파는 시아파도 아니라 변종이에요. 그러면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순니파는 매우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슬림으로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알라이파를. 이런 내부의 근심들이 있는 가운데 밖으로는 또 어떤 나라였냐. 그래서 2010년 초반 기준으로 보면요. 아랍권 유일의 시아파 정권 국가였습니다. 네. 걸프전이 끝나고 뭐 말리키 정권이 들어오기 전에 이라크는 아직 시아파가 아니었고요. 시아파 정권이 아니었고 그 이라크를 건너서 이란까지 가야만 시아파 정권을 찾아볼 수가 있었죠. 이슬람 문화의 덕질기에서 아랍 전쟁 얘기를 하면서 들려드렸던 시리아의 전후, 이집트 이미 1981년에 대이스라엘 전선에서 이탈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리아는 그 이후로 쭉 혼자였어요. 게다가 전선에서 이탈한 사다트 대통령은 암살당했습니다. 제대로 된 우방국이 없는,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있는, 쭉 가는 우방국이 없는 상태, 즉 외교적 고립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9.11이 터졌어요. 네. 그 이후 뭐 독재 정권이라고 경제 제재 맛도 좀 봤습니다. 결국 미국 쪽 라인을 어떻게든 타보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서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은 아들 아사드는 좀 정치력이 좀 모자란 것 같기도 해요. 타고 싶은데 라인을 못 잡아. 그래서 어떻게 잡으려고 애를 쓰냐. 이슬람 무장단체들의 정보를 넘겨주면서 악의 축 취급만 면합니다. 오바마 레인에서는 보통 그래서 시리아를 친미로 구분했지요. 네. 그나마 카타르가 친한 편이었는데요. 최근 몇 년간의 카타르의 행보를 보면 카타르의 속내는 검었습니다. 안 좋은 친구였어요. 왜요? 사실상 배신했거든요. 외교적으로. 그리고 자스민 혁명이 도래한 겁니다. 밖으로는 상당히 고립되어서 어떻게든 미국과 더 친해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 내부는 다마스쿠스와 알레포의 지역 갈등, 도시도 농촌도 불안한 상태였던 겁니다. 자, 자스민 혁명이 도래했습니다. 바샤르 알 아사드는 아버지 아사드보다는 조금 유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시위대를 달래보려고도 합니다. 뭐 민주주의를 좀 더 강화하겠다. 뭘 하겠다 했는데 결국의 결과는 잔혹한 진압으로 결정이 납니다. 지금 지방 지주들이 아사드 정권이 이를 갈고 있죠. 도시의 젊은이들은 민주화를 외치죠. 이 사람들이 뭘 원하겠습니까? 무기를 원하겠죠.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런 나라입니다. 네. 뭐 삼겹살에 소주 같은 게 아니고? 우리가 시위도 하지만 이상평론에서 가장 최근에는 이상평론 이 얘기를 몇 번 다뤘으니까 예멘하고 이집트 얘기할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우리하고 좀 요즘에 우리하고는 좀 다르긴 달랐죠. 반대 세력은 결국 무장하게 된다. 원래 무장한 동네 사람들도 있다. 네. 잔혹한 진압을 당했으니까. 그러면 무기를 찾아야 되는데 이 나라는 또 옛날에 서구가 뿌려놓은 무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땅파만 나오고. 지금도 계속 뒤에서 대주고 있잖아요. 네. M16을 쓰다니 이런 미제놈 이러면서. 아니지, 그럴 때는 M16 너무 옛날 건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미국이나 러시아나 영국 같은 나라들이 계속 뒤에서 무기를 대주긴 해요. 네. 자, 무기를 원하면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야죠. 이른바 무장단체들이요. 네. 그러면 혼란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기서 무기를 들고 시위를 하고 총을 쏘고 폭탄을 터뜨려요. 혼란 상황이 퍼져가면서 2011년 3월에는 결국 내전이 발발합니다. 내전하면요. 정부군과 반군, 뭐 정부군과 시민군 이렇게 보통 1대1이잖아요. 네. 시리아 내전은 엄청 복잡했습니다. 정부군과 반군과 토호와 시민 세력과 반군 자체가 너무 구성이 복잡했어요. 네. 자, 일단 민주화를 주창하는 시민군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무기를 대주기도 했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가 반군이었는데 하면서 무기를 들고 다시 일어난 이슬람 원리주의 반군이 있습니다. 이슬람 원리주의 반군은 왜 독재 정권을 싫어하는 거예요? 오사마 빈 라덴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슬람 국가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네. 종교 분쟁이 있고요. 네. 샤리아에 의한 네. 중세시기의 그 이슬람 국가를 세우겠다. 예멘의 경우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었지요. 이것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토호들은 주로 원리주의였다. 도시 쪽에서는 주로 민주주의였고 원리를 찾는 주의. 네. 그만. 원리를 찾아라. 네. 미국식으로 말 들어가죠. 네. 그리고 성전을 찾아라. 그리고 저쪽도 여기도 무기를 들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도 무기 들고 보자고 하는 뭐 타성적인 반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랬겠네요. 그러니까 전쟁광들 여기저기서 무기 들고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도 쏘진 않아도 들고는 있어야지. 이 자식이 남 일이라고 참 쉽게 얘기해. 아무튼 그래 전쟁광들도 있었다 칩시다. 아니요, 전쟁광이 아니라 그중 하나가 쿠르드족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야지. 예. 그런 사람들이 이합 집산을 이루고 있는 게 반군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IS도 끼얹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슬람 원리주의 반군 중에서 자 이슬람 국가를 건립해야 돼.
그러면 레반트 전체 지역을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리아나 이라크 같이 작은 나라를 일단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인지가 또 노선이 갈립니다. 네. IS는 전자예요. 전체 다. 그리고 이 노선의 선배가 알카이다죠. IS는 선배인 알카이다를 엿먹인 적이 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이상해져요. 독재자가 세속주의와 소수종파의 수호를 맡게 되고요. 네. 왜냐면 반군 쪽에서 민주화를 외치는 시민군은 소수니까요. 그리고 민주화 반군이 옆에 보니까 우리 편에 원리주의자와 거대 종파가 있어요. IS도 있어요. 네. 뭔가 이상해지죠. 음. 외국의 입장도 되게 애매해집니다. 자, 미국과 유럽은 독재 정권에 맞서서 일어났으니까 반군을 지지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원리주의가 너무 많이 묻어 있어요. 민주화를 외치던 시민군하고 원리주의자들은 이미 결합이 된 거예요? 사실상 결합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려운데요. 그 사이도 벌어질 수도 있고 다른 지역을 차지하고 서로 대치했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정부군을 상대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으니까 네. 멀리서 봤을 때는 서방의 열강들은 태도를 정해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은근히 그 사이사이에 경계선이 너무 지나지 않아서 한쪽에다 무기를 주면 다른 쪽으로도 흘러들어가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F1 서키트처럼 돼버린 거예요. 어딘가에 스폰서로 내 로고를 박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 여기 내부에서는 천갈래 만갈래인데 스폰서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한 군데밖에 스티커를 못 붙여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텝이 삐끗합니다. 아랍 주요 국가들, 사우디, 카타르, 그리고 좀 북쪽이 터키 이런 나라들은 다 각자의 보관이 있어요. 사우디와 카타르는 시아파 정권을 내몰기 위해, 터키는 요즘 에르도안 정부가 네오 오스만 제국 건설을 원하고 있죠. 네오 나치죠. 그만. 네. 아이, 나치까지는 아니지, 오스만 제국이. 좋게 말해줄 구석은 별로 없어요, 에르도안 정부는. 어쨌든 그래서 반군을 지지해야 되는데요. 네. 반군 중 일부인 IS가 자기들도 욕하고 있어요. 역시 스텝이 삐끗합니다. 네. 시아파인 이란과 시리아 아사드 정부와 친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동맹인 자기 정부군을 지지해야죠. 근데 정부군이 반군을 화학무기로 대량 살상했다는 의심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건 날조였지만 어떤 건 진실의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아들 알 아사드 정권은 아까 덕질인이 지적해 주었듯이 민주화의 봄을 실로 잔인하게 무력 진압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반군을 상대할 때도 그렇고요. 거의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밝혀진 그 기무사 문건이 현실로 드러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렇습니다. 진압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학무기도 쓸 수 있는 사람들이다. 청부군은 그러고 있고 반군도 좀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인육을 씹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죠. 네. 누가 이기든 미래는 없다? 그러고 보면 143 비회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시리아 내전은 대리전이기도 했습니다. 각 적장. 시아 더하기 소수종파들이 순니파와 싸우는 그렇습니다. 구도기도 하고요. 네. 동시에 세속주의와 원리주의가 싸우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둘이 다 지역과 도시의 싸움으로 치환됩니다. 그리고 이란 vs 사우디, 카타르, 터키가 싸우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지역이 커지죠. 이러면. 그리고 더 크게 보면 러시아 대 미국, 유럽의 싸움이기도 하고요. 네. 이것이 본질이다라고 주장하는 서아시아의 운동가들이 꽤 많이 있죠. 그러면 이게 다 섞여 있어요. 시리아에 민주화는 없네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은요. 그래서 말도 못하게 지옥의 치열함을 맛보고 있을 사람들이 시민단체 시민군의 지도자들이죠. 이었죠.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어요. 이었죠. 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반군도 정부군도 지역 지방 전술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면대면의 전선이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각 도시의 전마다 제각기 통제하고 있는 세력이 달라요. 그래서 한 지역을 완전 통제해도 어느 방향에서 언제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는 형국이라서 네. 모든 부대가 심지어 정부군도 시리아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네. 내전이 이렇게 길었는데 초반에도 잘 보급이 안 될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정부군 부대조차도 자신의 근거지를 두고 거기서 세금을 걷어가면서 보급을 받는 이슬람 무장단체의 모델을 따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시리아 내전 관련된 전구 상황 지도 같은 거 신문에서 보는 거 보면은 깔끔하게 전선이 없죠. 네. 이 점에는 무슨 싸움, 이 점에는 무슨 싸움 계속 그런 식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래도 주요 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있었습니다. 북서부에서는요. 아까 말했던 알레포, 북서부의 중심 도시죠. 이들리브 주의 주도이기도 합니다. 북쪽에는 라카는 나중에 IS의 수도가 되죠. 라카.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시리아 시민들 도와주는 단체에 활동하고 계신 그분 성함 제가 까먹었는데 그분도 라카 출신이에요. 예. 그냥 평안한 교육도시 이런 곳인데 다 난민이 됐죠. 동부에서는 이라크로 넘어가기 좋은 데이르 에조르라는 도시가 있었고요. 네. 여기를 중심으로 또 싸워요. 남서에는 하마와 홉스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치열했습니다. 네. 내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쭉 시간 순서대로 보죠. 2012년. 내전 초기죠, 아직은. 반군이 극도로 유리했습니다. 네. 반군 내 파벌도 크게 갈리질 않아서요. 세속주의와 원리주의가 나름 사이좋게 각 주요 도시들을 향해 진격을 했습니다. 네. 수도 다마스쿠스 방면을 맡은 반군 외에는 대부분이 큰 승리를 거뒀어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북부의 알레포, 이들리드, 락카 같은 곳이 반군의 주요 점령지가 되었죠. 그나마 알레포에서는 이제 도시의 서부 지역에 잔존한 정부군이 수성에 성공했지만 뭐 사실상 포위 상태고. IS가 초반에 워낙에 자리를 잘 잡았기에 오랫동안 거기에 시민들이 고통받고 그곳을 빠져나가게 됐던 거죠. 뭐 어쨌든 아직은 IS가 대두되긴 바로 직전이긴 합니다. 그리고 2013년 3월이 되자 반군의 공세가 드디어 둔해졌어요. 군사학에서는 돈좌됐다고 하죠. 공세 종말. 그래요? 그런 건 어디서 배웠대? 화학병이? 사병이? 네. 난 사령부 예하 부대였으니까. 공세가 왜 종말했어요? 계속해서 파죽지세로 나가다가 그 힘이 다하는 어떤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세 종말점. 자, 그렇게 되면 정부군은 반격을 할 때죠. 일단 포위된 알레포 서부에 있는 그 정부군의 포위를 1년 만에 풀어내고 그러면서 등장한 명장이 있습니다. 드디어 시리아에도 명장이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늘 털리고 뭐 레바논한테 무시받고 요르단한테 무시받던 그 시리아가 이제 아니에요. 일명 타이거 대령이라고 불리는 네. 수헤일 알 하산. 네, 그게 이름이 아니고 그게 이름입니다. 네, 수헤일 알 하산이 이름이고요. 당시에는 대령이었으니까 타이거 대령이라고 불렸죠. 지금은 장군입니다. 네. 당나라 군대라고 유서가 깊었던 시리아에 드디어 모처럼 명장이 등장했습니다. 이후 알레포는 계속 정부군과 여러 반군 세력이 공존하는 혼전 상태의 도시가 됐어요. 타이거 대령은 포위를 풀어낸 것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전공을 계속 올리고 있었고요. 반군이 밀리기 시작하잖아요. 타이거 대령으로 대표되는 정부군의 반격이 성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니 탓 내 탓 해야죠. 그래서 반군 내에 파벌이 분리가 됩니다. 세속주의 민주주의 성향의 자유 시리아 군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그 민주화를 위해서 네.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이요? 원리주의 성향에다가 지하디즘, 즉 이슬람 국가를 건설해야 되는데 일단 시리아 지역을 목표로 하는 좁은 지하디즘 성향의 이슬람 전선, 이슬라믹 프론트라고 하는 네. 파벌이 또 있고요. 그리고 반쯤은 정당인 적도 있었던 원리주의 무장단체이자 지역 지하디즘,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에서 지하드를 하자,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자라고 얘기는 하지만 서방 지원을 받아요. 알 누스라 전선입니다. 그런데 서방 지원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은 알카에다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같은 이유로 지원이 이제 좀 늘어날 것 같다 해서 또 알카에다를 탈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알카에다가 주창하는 그 범이슬람 국가 있죠. 그것과 같은 이념을 갖고 있지만 알카에다마저 연먹이고 배신한 IS 당시에는 이제 이라크엔 시리아였으니까요. 네. 후일 IS가 되는 그 파벌도 있습니다. 이렇게 총 4개 정도의 계열로 나뉩니다. 자유시리아군, 이슬람 전선, 알 누스라 전선, IS. 알 누스라 전선 같은 경우에는 막 IS가 우리가 쟤네를 드디어 흡수했다라고 뻥을 크게 친 적도 있어요. 저와 CNN이 거기에 속아 넘어갔죠. 그래서 143 비회에 알 누스라 전선을 흡수하고 뭐 이런 얘기를 너와 CNN이냐? 네. 같은 위치에 있죠. 네. 그나마 CNN은 한 달 만에 잘못을 깨달았는데 나는 3년 만에. 네. 덕질인 뉴스 네트워크가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DNN이에요. 네. 자, 일단 이 넷의 서로 으르렁대면서 반군 내 파벌이 완벽하게 분리가 됩니다. 네. 물론 여기서 완벽하게라는 건 어폐가 있습니다.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단체들이 꽤 많으니까요. 그나마도 자유시리아군 FSA의 경우에는요. 통합 세력이 아니에요. 우산 조직이에요. 엄브렐러. 텐트 조직. 그러니까 자유시리아군 계열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원리주의 단체도 있고 정작 여기 들어와야 되는 세속주의나 민주주의 단체가 다른 파벌에 막 이슬람 전선에 가 있고 개복잡합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아사드 정권 타도가 힘들어 보이잖아요. 스폰서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사우디, 카타르, 미국. 사우디와 카타르는 후일 2017년 단교하기도 하는데요. 2017년 기준으로 보면요. 이때 양쪽이 지원했던 무장단체가 이제 사우디와 카타르가 서로를 으르렁댔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총질을 하기도 해요. 막장이죠. 미국이 지원해서 키웠던 자유시리아군 산하의 304단이라는 무장단체가 있는데 후일 2015년에 IS와의 전투에서 무기를 다 놔두고 튀기도 했습니다. 오합지졸이란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 무기와 자금은 고스란히 IS에게 들어갔죠. 한편 이 모양이 되니까 레바논의 야당 헤즈볼라가 정당인 동시에 무장단체죠. 네. IS의 만행과 레바논으로의 난민 유입 등을 이유로 들어서
자국 내에서 정치적 타격을 입는 것을 무릅쓰고 참전해서 시리아를 돕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을. 뭐 레바논 국내에서는 어이가 없어 하죠. 알라이파를 아무리 깔아본들 시아파의 변종이고 거기 쪽에 시아파도 있고 우리 레바논에는 시아파도 많고 헤즈볼라는 시아파계인데 왜 저기를 지원하냐. 아들 알 아사드를 도와줄 근거가 없지 않느냐. 그래 시아파인 거 알겠어. 근데 독재 정권이잖아. 라는 식으로요. 하지만 일단 참전을 합니다. 후일 이 정치적인 판단은 옳았다고 결론이 나죠. IS가 너무 기세등등하게 나와서. 그리고 이란도 병력을 지원해 줍니다. 이란도 참전을 했어요. 아사드 정권은 신이 납니다. 반격도 성공했고 반군은 분열하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어. 네. 연내 내전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2013년으로 내전을 끝내겠다. 헛소리였죠. 이게 지금 2011년에서 2013년까지의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내전이 거의 끝났다라고 말하는 저희들이 방송하고 있는 때는 2018년 10월 첫째 주입니다. 네. 아직 5년이 남았어요. 네. 그 뒷일 광고를 듣고 정리를 해드리죠. XSFM입니다. 유해물질 무첨가. 잘 만들고 체갑. 29 days.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피부란 사실. Big Green 데미지 케어 케라틴 헤어 마스크. 순면 감촉 커버. 잘 만들고 체갑. 29 days.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슬람이 만들어낸 유산의 결과가 내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전의 기록은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덕질이니. 이슬람 유산 덕질의 연장선상이니까 아잔을 들었어야죠. 내일 틀게요. 네. 일단 오랜만에 오니까 꼭 이건 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진심이죠. 이슬람 유산 덕질기 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 네. 꼭 한 번은 들고 싶었다고. 그렇죠. 그런 얘기를 12분 동안 하고 있었어요. 원래 애착이 가는 밈은 그러니까 못 버려. 네. 김민아도 계속 저 음악이야 이제. 안 바꿀 거야. 네. 그리고 형은 이제 음악과 형이 결합해야 밈 그 자체니까. 그렇죠. 싸우자. 네. 서로 다른 파벌이 아니에요. 네. 음악과 홍성갑은. 하지만 시리아 반군은 그랬습니다. 물론 성갑이 형 내면에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나는 네. 토토로가 아니다라고. 네. 아니야. 덕질 아니라고. 원리주의자와 아니라고. 이제 그만 사회에 적응하라는 시민단체와 막 내면에서 싸우고 있죠 막. 네. 네. 밀리기 시작한 반군이 사분을 하며 2014년이 왔는데 IS라는 애들이 대두했죠. 네. 잠시 2014년의 이야기는 이라크 내전으로 잠깐 넘어가야 합니다. 이라크 내전은 삼국지였어요. 일단 동남부에는 슈퍼 허약한 이라크 정부군이 있었고. 정부군. 너무 허약했어요. 네. 북부에는 역시나 여기저기 다 무기를 드니까 우리도 일단 들고 방어를 하자고 했던 쿠르드 자치구가 있었고. 서부에는 IS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때 이라크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고 난 후에 말리키 정부가 들어섰죠. 이 정부는 시아파 정부가 됐습니다. 당연히 수니파를 탄압해요. 네. 뭘 또 당연이야. 아니 이 종파 갈등이 시아파 청취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도 말했지만 개인이나 조그마한 단체, 공동체 정도의 규모에서는 크게 갈등이 없는데 이런 정권 수준으로 가면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당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시리아 내전에서 일시 밀려났다고 했잖아요. 동부에는 IS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IS 세력들이 이라크로 들어와 버렸어요. 데이르 에조르를 넘어서. 이제는 약해 보이니까. 이제는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국 불안이 있으면 IS가 마케팅하기 좋기 때문에 네. 일단 들어온다. 왜냐면은 그 전까지 이라크는 후세인이 무너진 다음에 미군정이죠 이게. 그리고 말리키 정부. 반군들이 있어요. 반군들이 있지만 그 반군들은 다국적군, 즉 미군으로 보이는 미군 주변의 군대를 향해서만 화력을 쓰다가 왜 사이가 안 좋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젠가부터 자기들끼리 폭탄했습니다. 수니파 시아파들끼리. 지금 시리아 얘기한 것 들어보세요. 네. 같은 이슬람 원리주의 계열도 많이 나뉘잖아요. 누구의 스폰을 받느냐에 따라서. 네. 이 2014년 때는요. 이라크도 원래는 바트당 정권이었죠. 네. 후세인 때는요. 근데 이제 말리키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트당 인사들이 다 밀려나 버렸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미군정이 친일파 기용했던 것처럼
못 먹어도고인가? 아니면 억지 춘향격으로 좀 쓰긴 썼어야 됐어요. 특히 군사 쪽은. 와, 이제 이런 의견도 거쳐오시네요. 네. 쓰긴 써야 됐다? 아니, 왜냐면 이때 떨려나간 바트당 인사, 특히 군사 쪽 인사들이 대거 IS로 가담합니다. 네. 그러면서 정부군을 상대로 러쉬를 하죠. 정부군은 매우 빠르게 지지를 쳐버립니다. 순식간에 밀려버렸어요. 결국 정부군의 추태를 보다 못한 시아파 민병대 경력자들이 골기합니다. 과거 후세인 정부 당시에 반군 노릇 좀 해봤던, 네. 무장단체 노릇 좀 해봤던 엄마 아빠들이, 은퇴한 사람들이, 네, 애 잘 키우고 있다가 그 자제분들은 엄마 아빠가 우리가 예전에는 후세인 정권이랑 총을 쐈단다라고 하면 이렇게 피식피식 웃었는데 진짜로 집안에 이제 장롱여니까 거기 뭐 AK-47 있고 이런 거죠. 네. 지하실에서 꺼내오고. 여기에 이라크에 또 이란이 또 개입을 해주고 러시아, 터키, 미국을 포함한 나토 국가, 아랍연맹들이 또 말리키 정부를 지원해주면서 간신히 동수가 유지됩니다. 네. 되게 어이없죠.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도 간신히 동수가 돼요. 정부군과 반군이. 일단 북쪽에 있는 쿠르드족들은 눈치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시간을 좀 쭉 돌리면은 2015년 6년에는 정부군이 서서히 영토를 탈환하면서 이라크군이라는 집단이 서서히 성장하고 각성합니다. 예전 후세인 시절의 이라크군과는 완전히 다른 군이었는데 슈퍼 허약했는데 정예군이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2017년 7월 21일 모술을 탈환하고 12월 9일에는 시리아 국경의 마을인 라와와 루마나를 탈환해 이라크 내전이 종결이 됩니다. 이라크 내부의 IS는 2017년 12월 9일에 다 없어졌어요. 하지만 2014년 기준에서 IS는 이라크 서부의 광대한 영토를 손에 넣었죠. 여기에서 인재와 물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1, 2년 뒤에는 동수를 이루지만 이때는 계속 압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상황이 여유로워요. 그럼 이라크 쪽의 인재와 무기를 시리아 전선으로 돌리면 되죠. 그러자 IS가 시리아 내전에서 가장 큰 피규어가 됩니다. 정부군은 물론이지만 정부군보다도 다른 반군 파벌들을 다 밀어제끼면서 시리아 3분의 1 이상의 영역을 확보를 해냅니다. 그만큼 그 이집트가 아니지. 이라크를 잠깐 점령했던 힘이 그만큼 셌던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바트당 인사들을 쭉 흡수했던 그러면서 확보한 영토에서 나오는 그 물자. 그 힘을 바탕으로 시리아에서 힘을 가지게 된 거군요. 네. 그러면서 IS가 완전히 건국을 선언하게 됩니다. 시리아와 이라크의 영토들을 기반으로 우리는 이제 국가다. IS 건국 선언이 그 문맥 안에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이라크 지역 점령. 밀려나니까 이라크 가서 점령을 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역공을 가하고 재밌는 거는 정부군을 보다도 다른 반군들을 때리는데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확장이 2015년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대부분이 그때 한참 뉴스로 접했죠. IS의 급속한 팽창, 세계 각지에서 지원이 오고 이 2015년에는 자유시리아군 계열은 이제 거의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알-누스라 전선은 이슬람 전선 산하 조직들을 다수 흡수해서 북부 지방을 점유하고 있었고요. 네. 다시 시리아로 부대가 돌아왔군요. 네. 이라크전은 그렇게 밀리다가 정부군이 그 지원을 받아 반격에 성공해서 조금씩 밀어내면서 2017년까지 가는 거고요. 네. 이제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다시 2015년에 시리아인 겁니다. 알-누스라 전선은 이슬라믹 프론트 산하 조직들이 지리멸렬을 하게 되니까 그쪽 조직들 흡수해서 북부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자유시리아군은 뭐 이슬람 전선 비슷하게 쩌리가 되어가고 있었고 IS는 동부와 남부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죠. IS와 알-누스라 전선이 너무 강해졌잖아요. 네. 아사드 정권 정부군이 폐색이 짙어졌습니다. 다시 또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사드가 찾아간 곳은 푸틴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 참전 요청을 합니다. 네. 러시아가 참전했습니다. 정부군 편으로 참전을 했겠네요. 네. 이란과 헤즈볼라에 이어 세 번째 외세죠. 러시아는 군사력이 짱짱 세요. 그렇군요. 이란이 드디어 정예 부대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이때쯤이니까 IS가 너무 세니까. 그래서 전세가 또다시 균형으로 갑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뭐 당시 기억하시면은 우크라이나도 있었고 뭐 크림반도 얘기도 있었고 국제 경제 제재를 받고 있었고 치르는 전쟁이 좀 많았습니다. 네. 하필이면 또 유가도 하락했어요. 석유값도 떨어져서. 그래서 러시아가 좀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근히 얘기를 해요. 자, 반군, 정부군 휴전합시다. 혹은 최소한 협상이라도 합시다. 하지만 이 협상은 완전히 결렬됩니다. 2016년 러시아가 제의한 협상이 완전 결렬되고요. 잠깐 빠져있던 러시아가 다시 재참전하고요. 타이거 대령은 이제는 타이거 장군이 되었습니다. 수헤일 알 하산 장군이요. 소장 계급으로 진급했지요. 네.
러시아군과 타이거 대령이 함께 알레포를 완전히 공략을 해보자라고 나서서요. 5개월 동안 항모에서 공습하고 전략미사일 쏘고 포병부대가 제압사격을 하고 치고 빠지고 5개월을 해서 공략에 성공합니다. 알레포 수복이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네. 알레포는 원래 당하고 있던 지역. 정부군이 포위를 당해 있었고 네. 그 포위를 간신히 몇 년 전에 풀리긴 했는데 여전히 정부군 입장에서는 밀리는 전장이었던 거죠. 최소한 90% 이상은 이 지역을 손에 넣어보자 네. 해서 5개월 만에 성공을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생각해보세요. 도시에다가 대고 항모 공습을 하고 전략미사일을 쏴요. 사람이 많이 죽었겠죠. 민간인 피해는 얼마였을까요? 그래서 알레포 학살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한편 사우디와 카타르의 관심은 예멘으로 완전히 옮겨갔습니다. 이란과의 대리전 양상은 이쪽이 더 급하다는 거죠. 대신 빠져있던 미국이 다시 반군 지원을 시작합니다. 이번에 미국이 고른 선수는 쿠르드. 조용히 방어만 하고 있었던, 방어 위주로 돌아가고 있었던 쿠르디스탄에 무기를 지원해줍니다. 아니, 자유시리아군 지원해줘봤자 저기는 오합지졸이고 결국에는 네. 우리가 지원하고 싶지 않은 원리주의로 간다. 자유시리아를 지원해봤자 그 무기는 IS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알-누스라 전선을 지원해봤는데 얘네들은 우리랑 알카이다 사이에서 자꾸 간만 본다. 그러면 믿을 곳은 쿠르드죠. 쿠르드를 지원하자 쿠르드족의 독립을 절대 원치 않는 나라 터키가 이 내전에 개입하게 됩니다. 오. 쿠르드를 견제해야 되니까. 네. 터키의 목적은요. 직접 터키가 말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미국이 직접 말했다거나 네. 푸틴이 직접 말한 경우는 없어요. 어쨌든 터키의 목적은 내전이 좀 더 장기화되는 거였어요. 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시리아를 전체 혹은 일부라도 꿀꺽해보자. 명분은 쿠르드였고요. 지금까지 시리아 북부의 쿠르드 자치구는 방어 일본도였는데 편을 고르려는 거죠. 반군이 우세하면 반군 쪽으로, 그리고 반군에서 어느 파벌이 우세한지도 보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정부군이 우리한테 약속하는 게 있어요. 야, 더 많은 자치권! 시리아 정부가요? 네, 아사드가. 아사드 대통령이. 그러면은 그 말은 터키에서도 반길 만한. 아니죠. 터키는 최대한 쿠르드의 자치권이 높아지지 않기를 원하죠. 왜냐면 범쿠르디스탄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시리아, 이라크, 터키 등등의 쿠르드족을 다 모아서 독립하자! 자국의 쿠르드족들이 독립해버리니까. 그걸 절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쿠르드족을 막기 위해 네. 참전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쿠르드 자치구는 정부군 편으로 가게 돼요. 범쿠르드 독립을 경계하면서 동시에 신오스만 제국 건설을 꿈꾸는 에르도안이 시리아 북부를 침공합니다. 에르도안 아니고 그 어떤 터키의 지도자도 쿠르드족이 자기 영토 내에서 자치령 하고 깃발 드는 거는 죽어라 막아온 게 터키의 현대사입니다. 자, 터키가 쿠르드를 적대하면서 미국은 또 스텝이 꼬입니다. 우리는 쿠르드를 지원하는데 동맹국인 터키는 쿠르드를 공격한다. 이건 숫자가 좋은 설명이 되죠. 1,400만 이상입니다. 터키에 살고 있는 쿠르드족이. 네. 시리아, 터키, 이라크 다 합치면 웬만큼 국가가 됩니다. 네, 강력한 국가가 나옵니다. 네. 터키가 싫어할 만하죠. 그리고 시리아와 이라크가 계속 자치권을 줘가면서 달리려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가고요. 네. 한편 그러면은 이제 다시 타이거 소장으로 돌아가 보죠. 우리의 전쟁 영웅. 알레포 공략에 참여하면서도 뭐 중간에 남부에 있는 하마 전선에도 들어가고 하면서 결국 2017년 헤즈볼라 병력과 함께 하마 전선, 남부의 하마 홈즈의 전선도 승리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민간인이 다수 사망합니다. 그래서 하마 전선의 승리는 하마 학살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마 전선에는 이때는 알-누스라 전선이 관장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산하 조직인 준드 알-아크사라는 무장단체가 중요합니다. 하나가 또 나오네요, 조직이. 조그만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네. 산하 조직이에요. 준드 알-아크사는 최초 계열이 이슬람 전선, 이슬라믹 프론트 계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성향을 짐작할 수 있죠. 원리주의고 시리아를 기반으로 하는 지하디즘을 외치는 조직이었겠죠. 근데 왜 이런지 모르게 범지하디즘인 IS와 친했습니다. 왜 이런지 알아와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안 알려줘? 열심히 찾았어. 참네. 그러다가 네. IS가 국가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자 갑자기 우리는 반 IS다! 이렇게 전향을 한 거예요. 네. 하지만 다른 반군들은 의심을 했습니다. 너네 전향 선언한 거 뻥 아니냐? 너네 아직 IS랑 친하지? 문제는 이 의심이 사실이었습니다. 네. 아직 사귀더라.
심지어 몇몇 다른 반군 리더들을 암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게 들켰어요. 그래서 다구리를 맡게 된 준드 알 아크사는 황급하게 알 누스라 전선에 무조건 투항해서 생존했고요.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계속 친 IS였습니다. 암살 음모도 계속 버리고 있었습니다. 네, 언더커버네요. 이런 막장 행각에 알 누스라 전선의 권위가 흔들려 버립니다. IS와 동급이었던. 그러자 원리주의 계열 반군들끼리 서로 내전을 벌입니다. 콩가루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의 스토리군요. 그게 2017년이었습니다. 2017년 작년이요? 네, 작년 9월에는 이랬습니다. 준드 알 아크사가 이상한 분탕질을 몇 년째 해오던 게 다 들켜서, 게다가 남부전선에서 패해서 알 누스라 전선의 권위가 많이 떨어지고, 그것을 알 누스라 전선이 이름과 편제를 갈아엎는 개혁 조치로 간신히 봉합은 했지만, 네. 반군 간의 내전이 벌어지고 있고 하는 상황이 작년 중순쯤이었습니다. 그렇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이 문제에 네. 서아시아의 언론, 서구의 언론, 그리고 막 그 개별적으로 취재 들어간 언론인들도 있고요. 평화 활동가들 이제 외부에서 저 시민들한테 거기 이제 고립된 시민들한테 물자 지원해주고 이런 평화 활동가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목도했기 때문에 다들 견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의 견해가 다 다른 이유를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집해오는 정보와 내놓는 논평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중에서 누구와 친하느냐? 이 중에서 어떤 군이 대변하고 있는 민간인들의 피해를 더 가까이서 보았거나 네. 더 가까이 연결되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입장이 됩니다. 견해들이 왜 이렇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이 천갈래 만갈래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왜 143 비회에서 그렇게 많이 틀렸는지 변명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렇죠. 이 정도로 복잡한데 이걸 그때 당시에 어떻게 3년 뒤에 보겠습니다. 또 틀렸군. 네. 다시 하고. 사실은 8개의 종파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서 내가 고작 8개? 네, 내가 시아파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었다. 이런 소리를 할지도 몰라. 이후에 현재까지의 이야기들과 그리고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덕질인 수고했고요.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أشهد أن محمد رسول الله. 건강기능식품 광고. 야왕 데이트. 문제는 최대 흡수율. 설명해서는 안 되는데 최대 흡수율. 야왕 나이트. 평산네이처? 두피도 피부니까 클렌징으로 세안하고 스킨, 로션, 영양크림까지 얼굴에 놓치기 싫은 피부관리. 같은 피부인 두피는 잊고 계셨나요? 짜증나고 힘든 일상으로 지친 두피와 모발을 새로워진 빅그린 투쓰리 프리미엄 샴푸에 맡겨주세요. 소중한 내 두피와 모발의 변화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내 소중한 피부란 사실. 두피도 피부니까 빅그린 투쓰리 프리미엄 데일리 스칼프 샴푸. 빅 그린 데미지 케어 케라틴 헤어 마스크. 네, 우리 추석 방송에 그 우라카이 제보자가 후기를 보내주셨어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아시면서 전 편집하면서 보냈죠. 저는 XSFM 덕분에 즐겁게 보냈습니다. 제가 나온 제보가 나오는 걸 듣는 게 정말 기뻤거든요. 본인이 나오시진 않았는데? 기사들이 나왔지. 기사 중 하나를 씁니다. 혹은 동상 제작자. 아니, 저거, 우라카이 제보하신 분이니까. 신혜한수. 공격동에 사시는. 잠깐만, 혹시 그분이 신혜식 아니에요? 아니야, 신혜식 씨 아니고, 공덕동에 사시거나, 청주 사직동에 사는 박 씨가 이분이. 네. 아니면 연합뉴스 기자 이분이거나. 기절초풍 하신 분이었구나. 보낸 제보가 나온 걸 듣는 게 기뻤다. 네. 처음에 그 전기요금 기사들을 발견했을 때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곳들에 제보를 했었습니다. XSFM과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아유, 믿을만한데 사랑의 열매나 교황청이나.
이렇게 이름을 두 곳에 올려놓는 건 참 힘이 있어요. XSFM과 더불어민주당, 덕질인과 CNN. 잘못했습니다. 믿을만한 두 곳에 보내셨어요? 네. 하지만 연락을 받지 못해 그냥 저 혼자서 독이 올라. 독이 오르면 그냥 화를 내고 말아야 되는데 복분류 기사들, 특히 과학 기사를 찾아서 분노의 스크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예전에 내가 가짜뉴스 하던 그죠? 그건데. 네. 그 홍성갑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커졌어요. 그러다가 이 제보로 기사 읽기 놀이를 이번 추석에도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원래부터 신뢰하는 방송이었지만 앞으로는 더 신뢰하는 방송이 되었어요. 신뢰죠? 네. 신뢰가 아니죠? 네. 익스큐즈. 액세스몰에서 물건을 많이 사겠다고 결심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제보하신 분 감사드리고 저희가 실제로 상품 선물도 보내드렸거든요. 네. 마음을 담아. 근데 자기 제보가 나왔다고 더 신뢰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본인 제보가 잘못됐으면 어떡할 거야.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방송 후의 반응은 언제나 xsfm25@gmail.com 메일로 받고 있고요. 아니면은 해시태그 IDWK 트위터나 인스타그램도 요즘은 가끔 확인한답니다. 네. 네. 그리고 유튜브를 주목해 주세요. 유튜브는 주목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 애써 만드는데. 서상준 민정수석이 너무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네. 네. 원래 그 양반이 마스터예요. 그 계열에. 근데 굉장히 열심히 만드시니까 열심히 만드시는데 반응이 많아야 좋죠. 그죠. 그건 그래요. 많이 봐주십시오. 근데 우리 얼굴 갖다가 그런 웰메이드를 만드니까 너무 앞뒤가 안 맞아. 그냥 부끄러운 거죠, 뭐. 네, 그 생각은 들어요. 빨리 적응해야 되겠어요. 저는 충격적인데요, 뭐. 어제 우리가 말이에요. 네. 김민아 아저씨하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충격적인 윤세민 에디터와 함께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TV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컨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편이다. 보는 사람들이요? 네. 네, 그쵸. 네. 돈 들어도 참여하지만, 실제로 건의도 해요. 아니, 아프리카 TV 자체가 그리고 일방 소통이 아니고 방송이지만, 그 라이브 쌍방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방송이잖아요. 방송의 유튜브도 요즘은 그렇긴 하지만은, 시청자와의 대화가 중요한 컨텐츠 중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인터랙티브의 가치를 낮게 봤던 건 아니었고, 생산자들이 너무 소비자들하고 가까이 다가가는 건 안 좋다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조금 더 고치려고 애를 쓰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네,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저는 XSFM, 청취자였던 시절이 길었으니까요. 네. XSFM의 기조가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다루는 소재들을 생각해 봤을 때. 네. 네. 근데 이제 생각을 바꿀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도 아프리카 데뷔하나요? 아니요. 아프리카는 안 갑니다. 아프리카는 자신 없어요. 거긴 너무 힘들어. 게임이나 하죠, 뭐. 그러니까 게임이나 할까? 네. 이게 어제 얘기했던 민주주의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인터랙티브의 중요성이 예전보다 더 강조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많이 들어가지고요. 여튼간에 반응 보여주시면 열심히 저희들도 맞받아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289회 금요일 순서를 마칩니다. 내일도 하던 얘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세민 에디터하고 유승균 PD였습니다. 저기 옆에 덕진인도 그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DWK